개장 전 74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볼까요? 코스피 장중 3,200선 돌파 후 반락, 증권가 연말지수 전망치 상향 조정입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돌파했죠. 관세 민감도는 낮아진 가운데 다시 미증시에서 시선은 AI주로 향한 점, 여기에 증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되면서 시장은 초반에 강했습니다. 다만 주도주와 소외주의 순환매 속에서 시장은 전강 후약,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선 연말 지수 상단을 높여잡고 있습니다. 지수가 나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생각보다 지수가 빨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IBK 투자증권은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 상단을 3,400선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최근 KB증권은 3,700선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장기 방향성은 재평가, 주말 사이 이를 뒷받침하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JP모간의 리포트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3,200을 터치했지만 끝이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아시아 및 신흥국 내 핵심 비중 확대 시장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시장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 때마다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번에는 조용한 편이지만 이는 더 좋은 진입점을 노리려는 분석 같다고 움직임 같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코스피 3,200선을, 강세 구간에서는 코스피 3,500선을,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는 장기적 관점 2년 내에 코스피 5,000선 달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어쨌든 시나리오상 장기 방향성은 상승이라는 걸 시사하는 리포트죠. 자, 그럼 시선을 다시 단기로 잡아 오늘 시장을 움직일 무버들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관세 발효는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럽연합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발송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증시 그리고 경제가 생각보다 관세 위협 속에서 잘 버티고 있어 타코 트럼프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경계감이 글로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주의.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고유의 모멘텀으로 보자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은 후순위로 밀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섹터별로는요,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또다시 신고가 11만 9천 달러를 경신한 가운데 지난주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세제 개편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자, 이 시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현재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추진 속에서 신영증권과 같이 지난주 자사주 고비중 종목이 모멘텀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의 기업들일까요? 자, 지난 5년간 배당 성향이 꾸준히 35% 이상을 웃돌았던 기업들로는요. 삼성화재, KTNG, 제일기획 그리고 하이트 진로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그리고요. 앞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언급했는데 K뷰티, 즉 화장품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렇게 길었던 날이 있나 싶죠. 무려 4일간 진행이 된 가운데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30%나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 뷰티 카테고리 순위를 보면요. 베스트셀러 1에서 3위 모두 한국 제품입니다. 1위에는요, 코스닥 상장사 제니게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가 이름을 올렸고요. 2위와 3위에는요, APR의 메디큐브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립크림 제품이 7위와 10위를 기록하는 등 여러 K뷰티 제품이 100위권 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사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K뷰티의 인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 방향성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다시 오늘장 이야기로 좀 큰 폭에서 돌아와 보면요.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 코스피 ADR은 어느새 113대로 올라왔습니다. 120을 기준으로 과매수권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다시 이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아직 과열은 아닙니다만 경계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장 함께 대비해 보시죠. 그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메인마켓 이후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최근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 소식 알렸던 두산마켓이 2.47%로 선두를 달려줬고요. 서울보증보험이 그 뒤를 따랐고 SK오션플랜트 강세, 제일약품도 메인마켓 상승세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SK스퀘어는 4,300억 원 규모의 시간의 대량 매매 소식에 메인마켓에서 5%대 빠졌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32%로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시초가를 회복하진 못하고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은 애프터마켓,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케어젠이 메인마켓에서 4%대 빠지는가 싶더니 애프터마켓에서는 강세 보이면서 총 7.68%로 상승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움직임 특징적인데요. 메인마켓에서 16% 급등,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흐름 잃지 않으면서 4.6%더 힘을 내줬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에서 살펴보시고요. 보안 플랫폼 업체 지니언스 1.96%, 넥스트칩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특징주 보시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실까요? 애프터마켓 코스피 종목에선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가져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메인마켓 마감 기준 2.43% 상승했고요. 또 시초가 대비해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33.85%, 총 2,363만여 주를 추가 매각하기 위한 주관사 선정 입찰 공고를 올렸는데요. 그럼 예보가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은 50%가 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고요. PER도 15배 정도 되는 만큼 시장의 기대로 주목할 만한 상승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지난 애프터마켓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흐름 아주 좋습니다. 연이은 승인 획득과 신약 개발과 같은 호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자큐보정은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 3상 IND 승인을 받았다는 공시가 2일 있었죠. 여기에 항암 파이프라인 내수파립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임상 심사만 3가지가 넘습니다. 중장기 프리미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 아니라 성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성장주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까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보증보험의 상승률이 메인마켓 마감 이후에까지도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조 원 규모의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통 지분을 매각하면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올랐더라고요.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단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민영화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가 되게 됐을 땐 수익성을 조금 더 따지기 때문에, 물론 물량이 풀릴 때 어떻게 풀리는지가 핵심이긴 한데, 만약에 좀 적정한 가격에 물량이 풀리게 되면 민영화에 따른 수익성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좀 아직까지는 단기 급등이 많이 나오면 조금 저는 정리를 해놨다가 다시 재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각이나 이런 규모가 사실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물량이 풀렸을 때 충분히 시장에서의 그런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데, 매각 시기 같은 경우가 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예요. 만약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괜찮죠.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막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주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매각을 했을 때 금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할인을 좀 많이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보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이제 할인율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게 더 크다면 당연히 주가의 흐름들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비중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이 해당 이슈를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보유해수가 일단은 종료 이후에 매각을 한다라고 했고, 이제 27년 말까지 매각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가 33.78%니까 요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매각가 그리고 할인율로 잡고 계속해서 나올 뉴스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는데 자큐보전과 관련해서 연일 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말씀해주신 그 약품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뭐 임상에 대한 결과도 좋게 나와서 일단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에서 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상당히 집중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다변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남미 쪽에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임상 3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행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특정 지역에서만 결과값이 잘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올해 안으로 중국에 대한 임상 3상도 좀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좀 발매가 가능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에서의 모멘텀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역식료 역류 질환 관련된 임상 3상 IND도 좀 획득을 한 상황이고요. 모멘텀이 지금 되게 많아요. 이제 DDR 계통의 이중 표적 항암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ADC 플랫폼으로 최근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쪽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또 그쪽 관련해서 또 ADC 플랫폼과 유사한 이제 SMDC 플랫폼 등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모멘텀으로 끝나면 주가가 단기 급등한 이후에 좀 눌림이 나올 텐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또 지역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강하게 급등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미 급등은 했고 이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해당 결과값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가 사실 굉장히 좀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결과값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 추이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코닉 테라퓨틱스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친환경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국가 산업단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 들려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조성될 산단에 규제 제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상풍력, 태양광이 풍부한 서남권과 울산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의문도 큽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기업의 전기료 인센티브도 언급했지만 한전의 적자와 재생에너지의 높은 비용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정부가 아리백 산단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안에 말하는 AI 비서가 생깁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챗봇 그록을 이번 주 안에 테슬라에 탑재한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소식에 지난주 2차 전지 및 전기차 섹터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섹터 내에서 이녹스가 상한가 터치했고요. 코세스가 11%대, 솔브레이는 8%대 강세 보였습니다. 차량에 AI 챗봇이 탑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만큼 얼마나 자연스러운 음성 비서가 탄생할지가 관건인데요. 실사용 후기가 벌써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한편 주말 사이엔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계열사인 xAI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아리백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국내 전기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남권 등 지방의 아리백 산단을 만드는 것도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선별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름 자체가 일단 재생에너지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뜯어 보셔야 되는데, 물론 태양광과 풍력도 상당히 매력적이긴 해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서 이제 에너지원 중에서는 1등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제 태양광이 먼저 1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좀 강한 정책 트리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주가의 흔들림을 보시면 미국에서의 그 IRA 법안 수정 법안 이후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수정 법안으로만 놓고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살짝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썬런 같은 종목 AMPC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가 꽤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다시 한번 이걸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기존은 다시 좀 주가가 일부 회복을 했고 직전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본다면 아직 주가의 회복이 크게 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 전 안정성 부분에서 변화기가 좀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나 해외 글로벌 이슈로 보면 그나마 그래도 태양광이 조금 더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력 순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이슈가 좀 강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플러그라는 회사가 좀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이틀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카이스트에서 그 효율성에 대한 또 움직임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일단 수소연료 전지가 들어왔고, 또 효율성 부분이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소연료 전지 쪽도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얘기고요. 중장기로 본다면 당연히 원전만으로는 에너지 케어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유럽 지역 얘기를 드렸는데, 태양광이랑 풍력, 원전에 대한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결국엔 이제 원전은 이 AI에서 이 단기간에 피크 치는 게 문제로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볼륨에 대한 안정성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원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엔 기존에 있는 에너지원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변압기, 태양광, 풍력 순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지역을 곧 확대하고 테슬라 차량에 AI 챗봇이죠, 그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수혜되는 종목들,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어느 종목들일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뭐 퓨런티어 같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에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리포트 보시면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쪽 조금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록이 또 들어가니까 AI 소프트웨어 쪽도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AI 소프트웨어는 뭐 워낙 소버린 AI부터 시작해서 정부 정책까지 또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트리거가 나오게 된다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그록 4를 또 공개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록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 정도 안으로는 탑재를 해서 보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어느 정도로 주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가 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을 보면 주도주와 소외주가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모습인데,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는 좀 올랐지만 시계를 한 달로 두고 보면 퓨런티어가 18%나 밀린 상황이거든요. 소외주로서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주들은 지금 시장에서의 이슈가 없는 쪽들은 다 소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특정하게 수급이 쏠릴 만한 모멘텀이 생기면 또 강하게 수급을 집중이 되고, 거기에 따른 2, 3거래 만에 주가가 그냥 다 올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의 이런 주가 추이는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의 좀 트러블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거를 딛고 자율주행 이슈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